라오스에 대한 12가지 놀라운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 라오스는 공식적으로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내륙국이지만 무려 4,00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바다를 통한 무역에 참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라오스는 100만 마리의 코끼리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몇 세기 전 파응굼 왕이 란샹 왕국을 쓰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란샹은 문자 그대로 100만 마리의 코끼리를 의미하며 코끼리는 라오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라오스 전역에는 이제 1,000마리의 코끼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슴 아프게도 수십 년간의 불법 사냥과 광범위한 삼림 벌채로 인해 이 온순한 거인들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라오스에 그 그란탄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이곳의 일상생활은 고유한 규칙과 관습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승려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라오 불교 사회에서 승려들은 최고의 존경을 받습니다. 승려를 만지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여성이 승려를 만지는 것은 금기입니다. 승려에게 무엇인가를 직접 건네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남자가 그 물건을 대신 전달하도록 요청하며 이는 승려의 신성한 역할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불쾌하게 여겨집니다. 포옹, 키스, 신체적 친밀감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으며 외국인에게는 그 규칙이 더 엄격합니다. 현지인과 결혼 없이 연애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단지 비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 벌금, 추방, 심지어 재입국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존중은 계속됩니다. 라오스 가정에 초대받으면 작은 하지만 중요한 관습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은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집안에서 발을 크게 구르거나 쿵쾅거리며 걷는 것은 가정 내 불화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식사 중에 그릇이나 냄비를 두드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운을 부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또 다른 오래된 전통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라오스 사람들은 수요일에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를 하지 않으며 목요일에는 머리를 감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경적을 울리는 것도 피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적을 일상적인 소음으로 간주하며 운전자의 85%가 경적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 또한 라오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전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먼저 이 영상을 즐기셨나요? 종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 콘텐츠가 유익한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아래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제게 추가 수익을 도와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훌륭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라오스에서 여성은 그들의 조용한 우아함과 부드러운 매너로 자주 존경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성들은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차분하게 자라납니다. 일상에서 애정은 커다란 제스처로 표현되지 않으며 대신 사랑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부끄러운 미소, 작은 찰밥 한 덩이 또는 흰 실로 손목에 묶인 끈. 이 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특별한 사람을 표시하는 조용한 애정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 여성에게 결혼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성 중 거의 35%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문화적 규칙과 정부의 규제에 기인합니다. 사실 라오스는 현지인과 외국인 간의 결혼에 대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라오 여성과 결혼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라오스에 거주하며 자신의 배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결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종종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결혼 후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라오스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결혼 후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라오스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가정으로 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라오스의 저지대 라오스 사람들, 즉 라오 루무족에서 특히 흔한 관습입니다. 이유는 분화 지위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것은 전통과 유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오 문화에서 여성은 가문의 땅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지며 신랑은 신부의 가정으로 들어가 가족의 일에 참여하고 시댁을 돕는 동시에 여성 측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가 됩니다. 이 관습에 동의하실 수 있겠나요? 만약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3를 남겨주시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결혼식 의식은 이러한 상징성을 반영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침대와 베개를 들고 오며 그의 친구들은 가족에게 선물을 가져옵니다. 입장 전, 그는 바나나 잎으로 덮인 황금 국화꽃 길을 따라 걸으며 발을 씻는 정화의 의식을 거칩니다. 그 후에야 그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몇몇 남성들은 몇 년 후 독립적인 집을 마련하지만 일부는 평생 신부의 집에서 거주하며 진정한 사위가 됩니다. 이 전통은 라오스에서 여성들이 가족과 문화의 중심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아내 훔치기라는 말은 영화 장면처럼 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라오스의 일부 공동체, 특히 흐몽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어떤 남성이 결혼을 원하는 여성을 때로는 그녀의 사전 동의 없이 집으로 데려오는 관습입니다. 그녀가 남자의 집에 도착하면 결혼 준비가 거의 즉시 시작됩니다. 이 전통의 뿌리는 경제적 현실에 있습니다. 많은 흐몽 공동체에서는 결혼 제한 시 높은 신부 가격을 요구하는데 이는 가난한 가정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신부를 납치함으로써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결단력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어린 소녀들은 언젠가는 이런 방식으로 데려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며 이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자기 가족에서 끌려나와 선택의 여지 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관습을 전통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트라우마로 봅니다. 이는 라오스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관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라오스 정부는 이러한 관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법적으로 아동 결혼과 아내 훔치기 같은 관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산악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전통이 남아있으며 젊은 세대와 외부의 영향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음식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창의성, 전통, 때로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목재 후추 수프라는 독특한 요리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수프의 주요 재료는 고기나 채소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후추나무의 껍질과 가지를 잘라서 끓인 후 껍질은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워지고 나무 속은 사탕수수처럼 씹어서 버리게 됩니다. 현지인들은 이 수프가 몸을 식혀주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험적인 음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거대한 물가재를 튀겨서 제공하는 요리도 있습니다. 껍질이 단단하여 물어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새우처럼 맛이 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개미 유충을 넣은 수프나 오믈렛이 있습니다. 이 유충은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가장 기이한 음식은 누에 배설물 차입니다. 맞습니다. 누에 배설물을 모아 세척한 후 건조시켜 차와 섞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풀 내음과 흙 내음이 나는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진 음료입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땅의 맛이라 묘사하며 간단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는 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느 것을 먼저 시도하시겠나요? 목재 후추 수프, 거대한 물가재, 아니면 누에 배설물차?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오스는 부엌에서도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장 어두운 창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폭격을 많이 받은 장소를 생각할 때 바그다드나 히로시마와 같은 도시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은 라오스가 자랑하는 비극적인 기록을 모른 채 지나칩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라오스는 약 58만 번의 폭격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9년 동안 매 8분마다 한 번씩 폭탄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 시대의 상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스 사람들은 그들의 회복력으로 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폭탄이 해체되면 그 껍데기는 일상적인 도구나 예술 작품으로 변형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금속 껍데기를 숟가락, 칼, 괭이, 심지어 튼튼한 집 기둥으로 만들어냅니다. 폭탄 조각들로 만든 의자나 포탄 껍데기로 만든 컵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놀랍도록 우아하기도 합니다. 더 큰 폭탄 껍데기는 $100에 팔리기도 하며 작은 경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장인들은 이 조각들을 보석, 팔찌, 펜던트로 만들어 평화 보석으로 판매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러한 작품을 구매하며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생존과 변화를 상징하는 아이템이 됩니다. 마을 외에도 라오스에는 깊은 땅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자르의 평원입니다. 샹쾅 고원의 산재해에 있는 2,000개 이상의 거대한 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람 키만큼 크고 무게는 수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는 건기 동안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고대의 승리를 기념하는 와인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장례용 항아리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인간의 유해와 유물이 항아리 주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용도는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곳은 비행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500개의 동굴이 석회암 산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의 폭격 캠페인 동안 이 동굴들은 숨겨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약 23천 명이 그 안에서 살며 동굴은 학교, 병원, 제과점, 심지어 정부 사무실로 변모했습니다. 밤에는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농사를 짓고 새벽 전에 다시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이 동굴은 역사적 기념물일 뿐만 아니라 전쟁 중 회복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르의 평원과 비행사이 동굴은 역사와 문화가 단순히 책뿐만 아니라 땅속에 새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들은 현대 라오스 사람들의 일상과 그들의 조상들의 투쟁과 업적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라오스는 종종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느린 나라로 묘사됩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비엔티안을 벗어나면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평화로운 리듬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메콩강을 따라 흐르는 강변 마을이나 작은 상한 마을에서는 시간이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방문객들이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고요함입니다. 끊임없는 경적 소리가 울리는 많은 아시아 도시들과 달리 라오스의 거리는 거의 침묵과 같습니다. 신호등도 드물지만 운전자는 서로에게 인내심을 갖고 미소를 지으며 양보합니다. 경적은 예의상 피하며 많은 라오스 사람들은 경적이 조화를 깨트린다고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차분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줍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이러한 여유로운 감각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은 야생 풀을 모으고 찰밥을 짓고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웃음은 라오스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자주 웃고 웃음 짓는 것이 더 건강하고 긴 삶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80,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강하고 명랑한 마을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그들은 이 단순한 철학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비엔티안은 처음 보면 수도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500제곱마일에 1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마치 조용한 지방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은 크기, 즉 의도적인 비어 있음이 비엔티안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높은 마철루나 교통체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이곳의 삶은 단순함, 정신성, 그리고 도시를 흐르는 메콩강이 부드러운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비엔티안을 걸어보면 그 도시의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에는 경적 소리가 아닌 부드러운 승려들의 자비를 구하는 찬송 소리가 가득합니다. 현지인들은 고요하게 무릎을 꿇고 찰밥이나 과일을 제공하며 사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집니다. 해질 무렵
메콩 강변은 커뮤니티의 무대로 변합니다. 가족들은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강은 황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듭니다. 길거리에서는 국수 수프를 제공하는 상인들이 있고 아이들은 근처에서 놀며 노인들은 타이치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공동체의 삶을 표현합니다. 비엔티안에는 또한 국가적인 자부심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바투사의 기념비는 파리의 개선문과 자주 비교되며 1960년대에 건립되어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을 기립니다. 가까운 곳에는 파탓 루앙이라는 금빛 물탑이 태양 아래 반짝이며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한 기념물로 여겨집니다. 이 불탑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비엔티안이 정말 독특한 점은 전통과 적응의 균형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커피 체인점이나 끝없는 쇼핑몰은 없지만 대신 드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종류의 화폐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곳입니다. 라오키프, 태국 바트, 미국 달러, 심지어 베트남 돈까지도 받아들여집니다. 여행자들에게 비엔티안은 그 어떤 수도와도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속도나 볼거리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반성과 연결을 위한 도시입니다. 고요한 거리와 금빛 사원, 강변 모임에서 방문객들은 라오스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루앙 프라방입니다. 전통과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아침 일찍 거리에서는 승려들이 알몸으로 아침 공양을 받으며 그들의 사프란색 로브가 고요한 풍경을 만듭니다. 관광객들은 이 의식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그 후 아침 시장을 돌아보며 다양한 산속 음식들을 구입합니다. 마을 자체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물과 금빛 사원이 어우러져 살아있는 박물관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행객들은 푸시산에 올라 메콩 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붕과 강을 따뜻하고 잊을 수 없는 빛으로 물들입니다. 남쪽에는 볼라벤 고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폭포와 커피 농장이 유명합니다. 여기서 여행자들은 커피를 단순히 맛보는 것을 넘어서 농부들과 함께 커피 체리 수확, 햇볕에 말리기, 직접 로스팅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신선한 커피를 바로 농장에서 마시게 됩니다. 커피 외에도 고원은 수많은 폭포를 숨기고 있어 트레킹을 통해 숲속 길을 걸으며 관광객들이 한적한 풀장에서 수영을 즐깁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은 북부 라오스의 농키아우입니다. 이 강변 마을은 높은 석회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곳의 삶은 여전히 느리지만 탐험의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방문객들은 나무강을 따라 배를 타고 배로만 갈 수 있는 고립된 마을들을 방문합니다. 파댕 전망대에서 하이킹을 하며 푸른 계곡과 안개에 쌓인 삼봉구리 그리고 그 아래 흐르는 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면 강변에서 간단하지만 잊을 수 없는 저녁을 즐기며 흐르는 물소리가 완벽한 배경이 됩니다. 또 다른 유명한 곳은 방비엥입니다. 한때 배낭 여행자들의 파티 중심지였지만 오늘날에는 휴식과 야외 활동의 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행자들은 남송강에서 카약을 타거나 계곡을 가로지르는 지프라인을 타며 동굴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숨막히는 경험을 원한다면 뜨거운 공기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며 금빛 아침 햇살에 비친 쌀밭과 석회암 절벽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 방문객들은 강변에 앉아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밤 크리켓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곳들 각각은 라오스를 다른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루앙 프라방의 영적 고요함, 볼라벤 고원의 자연의 풍요로움, 농키아우의 모험적인 정신, 방비엥의 평화로움과 스릴이 결합된 균형을 말이죠. 이들은 라오스가 종종 간과되지만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라오스는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만남에 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축제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색깔과 의식,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각 축제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지만 모두 기쁨, 감사, 그리고 연결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가장 유명한 축제는 분피마이, 라오스의 새해입니다. 매년 4월 3일 동안 나라 전체가 의식과 축제로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부처님 동상을 씻어주며 나쁜 운을 씻고 축복을 맞이하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모여 조상을 기리고
기도하며 음식을 나눕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물을 뿌리는 의식입니다. 거리 곳곳은 아이들, 어른들, 심지어 승려들까지 함께하는 물싸움의 장이 됩니다. 외부인들에게는 거대한 물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라오 사람들에게는 정화의 의식이자 갱신과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축제는 분옥판사입니다. 이는 승려들이 3개월간의 우기 동안의 휴식을 마친 후를 기념합니다. 10월에는 메콩강을 따라 수천 개의 떠있는 등불들이 하늘을 떠다니며 이 모습은 희망과 나쁜 카르마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같은 시기, 용선 경주가 각 마을을 연결시키며 사람들은 강변에서 모여 드럼 소리에 맞춰 빠르게 물살을 가르는 용선에 응원합니다. 11월, 비엔티안의 탓 루앙 축제는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한 행사입니다. 전국 및 이웃 나라에서 순례자들이 모여 파탓 루앙의 금빛 불탑 주위를 돌며 전통 의상과 캔이라는 대나무 입술 악기의 소리로 춤을 춥니다. 이 축제는 불교 의식과 기쁨의 행렬, 시장, 공동 식사가 어우러져 진지하면서도 축제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장 화려하고 특별한 축제 중 하나는 분방파이, 즉 로켓 축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형 로켓을 만들어 색깔 있는 패턴으로 장식하고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이 폭발은 비를 기원하는 기도이며 풍성한 농사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켓 발사와 함께 활기찬 퍼레이드와 사자춤, 게임들이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소란스럽고 에너지 넘치며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오스 문화의 유쾌한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스의 12가지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신비롭고 인간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0만 마리의 코끼리의 땅으로서의 고대의 정체성부터 일상생활을 이끄는 독특한 금기들, 독특한 결혼 전통부터 논란이 되는 아내 훔치기까지 라오스는 역사와 문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혀있는 나라입니다. 목재 후추 수프에서 누에 배설물체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음식들이 자원을 활용하는 정신을 반영합니다. 전쟁에서 나온 폭탄 껍데기가 도구와 보석으로 재탄생한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자르의 평원, 비행사의 동굴, 고요한 강변 마을, 그리고 아시아에서 다른 어떤 수도와도 다른 비엔티안의 매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오스의 삶의 리듬입니다. 라오스는 이웃 국가들보다 더 느리고 조용하며 거의 잠든 듯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단순함, 웃음, 함께하는 삶을 포용하는 나라입니다. 루앙프라방, 볼라벤 고원, 농키아우, 방비행 같은 유명한 여행지들은 아름다움과 균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분피마이의 물싸움부터 분방파이의 로켓 발사까지 라오스 사람들은 경건함과 기쁨의 두 가지 모두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라오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방문된 나라는 아니지만 그것이 이 나라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라오스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 자연, 그리고 삶의 조용한 면모와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오스의 진짜 삶에 대한 이 여정을 즐기셨다면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소중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